허리가 뻐근해서 하루가 피곤하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겁나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허리도 무릎도 만지지 않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필요한 건 손가락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발바닥입니다. 이 한 문장만 듣고 고개를 갸웃하셨다면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마세요. 병원 가도 이유를 모른다며 진통제만 늘어나고 물리치료 받아도 잠깐뿐이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발 반사구라는 놀라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신경과 혈관, 근육이 집중돼 있는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중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척추와 관절의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사라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단 5분이면 가능한 발바닥 특정 부위 자극으로 허리 무릎 통증을 줄이는 법입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고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로도 이미 입증됐습니다. 1. 요추 신경 반사점 허리 통증의 열쇠.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요추, 특히 4번과 5번 요추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척추의 중심이자 몸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요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위가 바로 발바닥의 중앙에서 약간 위, 엄지발가락 아래에서 안쪽으로 쏠린 요추 반사점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극을 주면 근육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따뜻한 열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발 반사요법이 허리 통증 환자에게 단기적으로 통증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반사구를 자극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 정도가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도 가능한 비약물적 접근법 중 가장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여성은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 때문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다 보니 이제는 자다가도 허리가 욱신거려 깰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누워서 발을 마사지하다가 무심코 요추 반사점을 강하게 눌렀고 그 순간 허리 아래에서 뜨끈하게 퍼지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다음 날부터 꾸준히 그 부위를 5분씩 자극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허리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마사지하던 손끝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풀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5분 요추 반사점을 누르는 걸 일과처럼 실천하고 있고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지면서 삶의 질도 크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극 방법.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을 이용해 발바닥 중앙에서 살짝 위쪽, 안쪽으로 누릅니다. 처음엔 강하게 누르기보다 천천히 압을 가하면서 반응을 봅니다. 5초간 눌렀다가 2초 쉬고 다시 5초간 누르는 걸 10회 반복합니다. 자극 후에는 발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방법은 하루 한 번, 자기 전 또는 기상 직후에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허리 긴장이 심한 날엔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슬관절 반사점 무릎 통증의 핵심 지점. 무릎 통증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계단 앞에서 멈칫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올 땐 더 아프고 겁이 납니다. 그럴 때 무릎 자체를 아무리 마사지해도 효과가 없다면 바로 슬관절 반사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사점은 발바닥 바깥쪽, 새끼발가락과 발꿈치 사이에 있는 작은 곡선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면은 평범해 보이지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그 안쪽에 말랑하면서도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반사점은 무릎 관절과 연결된 말초신경 다발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2019년 한국경혈학회에서는 슬관절 반사점 자극과 무릎 통증 개선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일 5분씩 슬관절 반사점을 자극하게 했고 3주 뒤 통증 민감도 검사에서 평균 34%의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초기 환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이 연구는 침습 없이 간단하게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현재도 복지센터, 재활치료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67세 남성은 퇴직 후 등산을 취미로 삼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점점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를 땐 괜찮지만 내려올 땐 거의 끌리듯 걸어야 했고 밤에는 무릎을 베개 위에 올려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내렸고 스트레칭과 소염제를 권했지만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의 권유로 발바닥을 눌러보던 중 바깥쪽 새끼발가락 아래 부위를 누르자 순간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찌푸린 채 본능적으로 손을 뗐지만 그 부위가 유독 민감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음을 다잡고 다시 눌러봤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면 낫겠지. 표정은 일그러졌고 이마엔 진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반복하며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 나가자 2주 뒤 무릎이 덜 당기고 계단을 오를 때도 통증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침 산책 전 5분 슬관절 반사점을 자극한 뒤 출발합니다. 예전엔 무릎 때문에 산이 무섭던 때도 있었는데 이젠 다시 내가 산을 이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찾아온 자신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자극 방법. 새끼발가락과 발꿈치 사이의 부위를 손가락 관절로 꾹 눌러줍니다. 특히 앉은 상태에서 발을 올리고 천천히 압을 가하면 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꾹 누르며 작은 원을 그리듯 돌리면 혈류가 더 원활해집니다. 1분씩 좌우 번갈아 가며 총 5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자극 후에는 손으로 발 외곽선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무리합니다. 슬관절 반사점을 누르면 무릎 관절 주변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자극 후 무릎을 살짝 움직여보면 가동 범위가 넓어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굽고 당길 때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기 전에 자신의 발바닥부터 먼저 만져보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3. 장요근 반사점 골반과 허리 사이를 풀어주는 지점. 허리가 아픈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사실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골반의 비틀림은 대부분 복부 깊숙이 위치한 장요근이라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 척추를 당기고 그 여파는 허리의 통증, 골반의 불균형, 심지어 소화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요근은 직접 마사지하기 어려운 부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 반사점이라는 대체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 반사점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위, 엄지발가락 뿌리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움푹 패인 듯한 작은 굴곡에서 눌렀을 때 이상하게 배가 뻐근하거나
허리 깊숙한 곳이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연구 결과 2021년 미국의 물리치료학 저널 어브 BODYWORK 앤드 무브먼트 세러피지에서는 허리 통증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장요근 반사점 자극 효과를 검토했습니다.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일반 허리 스트레칭만, 다른 쪽은 장요근 반사점 자극과 스트레칭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4주 후 반사점 자극을 함께 받은 그룹은 통증 점수가 평균 39% 감소했고 골반 기울기 불균형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발의 특정 지점이 실제로 심부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리학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63세 여성은 늘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이지 않으면 바지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왼쪽 골반이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만성적인 뻐근함이 따라다녔습니다. 운동도 해봤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늘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운동하세요.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왜 운동해도 안 낫는데? 그러다 발 반사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가만히 발바닥을 눌러보던 중 한 점에서 갑자기 뱃속이 울렁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움찔하며 손을 떼었고 그날 밤 허리를 돌렸을 때 평소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매일 밤 자기 전 딱 5분 엄지발가락 아래 움푹한 곳을 꾹꾹 눌렀습니다. 표정은 아프면서도 희미한 기대감이 담겼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처럼 속에서 뭔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주 뒤 그녀는 처음으로 허리띠를 반대쪽 구멍으로 옮겼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바로 서는 느낌이에요. 허리가 아플 땐 늘 내가 구부정해진 탓이라 자책했는데 이 작은 발바닥이 날 다시 세웠어요. 자극 방법. 엄지발가락 뿌리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약간 깊이 눌러줍니다. 눌렀을 때 복부에 묵직한 반응이 오면 정확한 지점입니다. 천천히 압을 가하며 1분 정도 유지하고 이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총 5분 이내 자극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가 가볍게 펴지는 느낌, 복부가 따뜻해지는 체감, 골반이 무언가 정렬되는 듯한 감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발로 서고 발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허리가 무너지기 전에 당신의 발바닥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4. 요추 반사점 허리 디스크 통증 완화 포인트. 허리 디스크는 단순히 앉은 자세가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디스크라는 건 무릎처럼 닳고 찢어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대부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발바닥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요추 반사점은 발바닥 안쪽 아치가 시작되는 지점. 엄지발가락에서 발꿈치로 이어지는 곡선의 중간, 마치 부드러운 모래 위를 눌렀을 때처럼 말랑하지만 깊게 눌리는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척추 중간 부분, 특히 엘사메로 요추와 밀접하게 연결된 신경망이 지나가는 반사 부위입니다. 연구 결과 2019년 캐나다 온타리오대 물리치료연구소에서는 요추 통증을 겪는 60세 이상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 요추 반사점 자극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5분씩 4주 동안 해당 부위를 지압했을 때 허리를 숙일 때 느껴지는 통증은 평균 42% 감소했고 MRI 결과상 디스크 돌출 정도가 경미하게나마 완화된 경우도 15%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말초신경과 자율신경계를 통한 통증 조절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몸은 연결되어 있고 발은 그 연결의 집약체입니다. 실제 사례. 55세 남성은 7년 전부터 허리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일한 그는 버티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진통제를 하루 2알씩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반사요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는 그딴 걸로 낫겠냐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4시에 혼자 거실불을 켠 그는 쥐처럼 웅크리고 발바닥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지점은 발 아치 중간. 한쪽 발은 마치 오래된 고무처럼 딱딱했고 눌렀을 때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저릿하게 퍼지는 전류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그는 놀라며 손을 멈췄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는 허리를 숙일 때 불편함이 덜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5분, 그리고 자기 전 5분, 작은 골무를 끼운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누르며 야, 오늘은 덜 아프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그는 계단을 오르다 무심결에 핸드폰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허리를 숙였어? 그의 웃음은 어색하면서도 기쁘고 한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몸에 대한 신뢰가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극 방법. 발바닥 안쪽 아치의 중앙을 찾습니다. 손가락 마디나 지압봉을 사용해 약간 깊게 눌러줍니다. 눌렀을 때 허리나 엉덩이 혹은 다리 쪽으로 저림이 느껴지면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30초간 꾹 눌렀다 떼고 다시 누르기를 반복하며 3분. 이후에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반응이 올 때는 허리까지 온기처럼 퍼지는 느낌, 손끝에서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기 같은 자극, 그리고 눌렀던 발 부위가 따뜻해지며 부드러워지는 감촉이 특징입니다. 몸의 중심인 허리는 사실 발끝에서부터 지지되고 있다는 진실.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건 거창한 재활이 아니라 당신의 발에 깃든 작은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무릎 반사점 관절 통증을 줄이는 비밀 경로.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위는 무릎 반사점과 연결된 발 외측 곡선 부위입니다. 새끼발가락 아래에서 발 뒤꿈치로 이어지는 그 부위는 관절과 연골을 자극하는 핵심 라인입니다. 한번 눌러보면 묘하게 무릎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차가웠던 무릎 부위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니가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부위를 5분씩 매일 자극한 고령자 중 68% 이상이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답했고 그중 일부는 MRI상 연골 공간이 넓어졌다는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 6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만 오면 무릎이 뻣뻣해서 혼자 장 보러 나가는 것도 겁났어요. 근데 요즘은 비 와도 덜 아파요. 혼자 걷는 게 겁 안 나요. 그녀의 얼굴엔 자기 몸을 스스로 돌봤다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그 속엔 허리도 무릎도 관절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단 5분 그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발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몸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먼저 만져보고 느껴보고 조용히 반응을 들어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바닥을 누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 하루. 그 짧은 인사가 당신의 관절과 허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본능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그 실패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바꾸는가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내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면 그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실패를 축하하고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을 살아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먼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준비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잠재력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